2월 21일 수요일 5분 브리핑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진료 거부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만 55%인데요. 5대 대형 병원의 경우 30%가 이탈했습니다. 주로 전공의가 예비 진료를 보면서 검사를 하는 안과는 진료 지연과 많은 혼선이 예상된다라는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응급실의 경우도 오는 환자를 돌려보내고 있는 형편인데요. 이달 말까지 잡혀있던 수술은 일단 절반 수준으로 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들의 집단 행동을 탓하며 의대 2,000명 증원은 최소 규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친문재인계 등 비이재명계가 대거 포함됐습니다. 박용진 의원과 윤영찬 의원은 하위 10%로 통보받았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위 10%면 경선 때 30%나 감점당합니다. 웬만큼 2위와 격차를 벌리지 않으면 컷오프가 확실한데요. 이런 가운데 친문 좌장인 홍영표 의원은 박용진, 윤영찬 의원에 이어서 전해철, 송갑석, 박영순, 서른 등 비명계 의원들과 연이어 회동했는데요. 오늘 집단행동을 벌일 태세입니다. 이런 가운데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홍영표 의원은 그제 새로운 미래 김종민 책임위원과 심야 회동을 했습니다. 비명계들을 데리고 이낙연 캠프로 넘어오라 이런 제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나 확답을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합류해서 뭐가 풀릴 것 같으면 주저하겠습니까? 개혁신당 이낙연, 이준석 공동대표가 어제 합당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조선일보는 개혁신당이 며칠 전 현역 의원 5명을 확보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급하는 정당 보조금 6억 6천만 원을 받았으며 돈을 받고 닷새 만에 당을 깨버린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의석수가 5석 미만이 될 경우 보조금을 전액 반납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중앙선관위는 초유의 사태라 보조금을 돌려받을 법적 절차가 없다라고 반응했습니다. 한편 이낙연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나는 개혁신당에 입당한 적이 없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개혁신당에 입당하지도 않은 채로 11일 동안 공동대표로 활동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거 사람들에게 납득하라고 하는 말일까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바다 방류가 오는 토요일 6개월을 맞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의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6개월 동안 오염수 23,400톤을 바다에 쏟아냈고 이걸 30년 더 할 계획인데요. 이런 가운데 일본 원자력 전문가인 스즈키 다스지로 나가사키대 핵무기 폐기 연구센터 교수는 원전 사고로 녹아버린 핵 연료에 닿은 오염수를 방사성 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제거하는 장치인 알프스로 정화해서 바다에 장기간 방류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라고 하면서 알프스 성능이 우려스럽다. 오염수를 방류하는데 안전성에 의문이 든다. 일단 방류를 멈춰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원전 전문가의 말이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바이든 날리면 발언에 대해 보도한 MBC 등 방송사 4곳에 법정 제재를 의결했는데요. 특별히 MBC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 사안은 재판 중이지요. 1심에서 MBC가 패소했지만 항소한 데다 1심 판결문에서조차 바이든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다라고 못 받고 있으며 국민 감정이나 여타 언론 보도는 바이든으로 들린다는데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아닌 심의기관이 여권 추천 이사만으로 사실로 규정하더니 징계를, 그것도 과징금 부과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린 것은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법정 제재는 총선 전 정부 여당에 유리한 여론 지형을 조성하고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위축시키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언론노조의 입장입니다. 신문별 간추린 기사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10년에서 2014년에 태어났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9,603명을 조사한 결과 5%에 가까운 469명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조선일보가 전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존엄한 대접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아기들이 있었습니다.
현직 판검사 5,269명의 출신고등학교를 전수 분석해 보았더니 739명, 13.9%, 즉 10명 중 1명이 외고 출신이었습니다. 판사 85명, 검사 44명 등 129명을 배출한 대원 외고가 압도적 1위인데 외고, 서울대, 인서울 로스쿨 판검사 임용이 공식처럼 굳어지고 있는 현실을 중앙일보가 다루었습니다.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시동생을 협박한 혐의를 부인해온 축구선수 황의조의 형수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범행 일체를 자백했습니다. 황의조가 영국에 진출하면서 매니지먼트를 전담했던 형과 형수를 멀리하려 하자 이에 배신감을 느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의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고 최수근 상병의 사건과 관련해 수사보고를 받아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대통령이 사건 관련 디테일을 파악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라고 말해왔는데요. 점점 드러나는 진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성근 해병대 사단장의 범죄 혐의가 확인된 수사 결과를 엎으라고 지시한 것이지요. 탄핵감입니다. 국가보훈부 산하의 독립기념관 신임이사에 낙성대 경제연구소 박이택 소장이 임명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부인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단체의 대표가 어떻게 독립기념관 이사를 맡을 수 있을까요? 황당합니다. 5분 브리핑이었습니다.